중국이 과거처럼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과연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있을까요? 무력 도발할 수 있을까요? 작심을 한다면요, 한중 양국이 대도시가 초토화될 수 있을 만큼의 가공할 실력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나 편견 속에 놓여있는 중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유튜브 우수근의 우수근TV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경계라든가 중국 적대시도 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으로부터 우리가 군사적인 침략이라든가 무력 도발 같은 것을 적잖이 당했다라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리고 너무 과도할 정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드는데, 자, 그러면 중국이 과거처럼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과연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있을까요? 무력 도발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혹은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경계심이라든가 대비는 항상 해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것.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내 가정은 또 우리가 지키고 내 나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나라를 믿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전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에 의하면은 적잖게 우리 한반도를 침략을 했는데요.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요, 먼저 지리적 요인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많이 침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또 다른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입니다만, 일본은 바다가 하나 있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멀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가미가제의 도움이 있었다 치더라도 어쨌든 일본을 한 번도 제대로 침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고 중국은 너무 컸고 인구도 많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당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군사적 요인이 있었던 것이죠. 군사력이, 예를 들면 중국이 100만 대군, 몇십만 대군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침입해 온다면요, 우리는 몇만 대군, 10만, 20만 대군으로 대적하기엔 중과부족이었죠. 더군다나 무기 수준이 그때는 칼이나 창이라든가 활과 같은 재래식, 원시적인 무기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사가 수적으로 많으면은 중과부족으로서 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적잖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침략을 당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먼저 지리적 요인으로 가깝게 있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군사력 수준인 것이죠. 과거에는 원시적인 무기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군사 숫자가 많이 온다면 중과부족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최첨단 무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핵무기 갖고 있지 않고 중국보다 미사일 수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만, 우리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 같은 걸 보면요, 정말 작심을 한다면요, 한중 양국이 대도시가 초토화될 수 있을 만큼의 가공할 실력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핵무기는 없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갖고 한중 양국이 정말 획가닥했다, 그 경우 우리가 중국의 원자력 시설에 우리의 장거리 미사일, 현무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를 발사하게 돼서 중국의 원자력 시설에 집중 투하하게 된다면은 그 또한 핵무기다라는 것인 것이죠. 결국은 무기 수준이 최첨단,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은 불안정한 평화 속에서, 안정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즉 군사적인 전면전이라든가
침략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과거와 달리 가깝기 때문에 싸우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고 핵무기를 동원하면 서로 다 죽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쏜다고 해가지고 핵무기 쓰면 우리만 당하겠습니까? 중국도 그 부작용을 되게 많이 입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이 우리한테 최첨단 무기로서 공격을 한다 하면요, 우리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일본도 있고 또 다른 그 동맹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맹 국가들도 적극 우리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싸운다라는 것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고 전 세계 최첨단 군사 강국과의 대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한국만 하더라도 군사력 제5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달라진 군사력 수준으로 인해서, 무기 수준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서로 침략을 하거나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대해서 이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힘들게만 하고 적대시하고 경계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냉철하게 현재 우리의 달라진 모습, 중국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연한 중견간국 대한민국의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고 못되게 하면 우리는 미국이라는 카드를 활용해갖고 그 미국을 통해서 중국에 함부로 못하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구 어떤 한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미국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의 미국.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 우리에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카드라든가 러시아 카드 등을 활용하면서 미국이 함부로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지금 현실에 맞는 21세기 중견 강국의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발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얘기 합니다. 아, 교수님 답답합니다. 회장님 답답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정책 관련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 약소국 마인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에 걸맞는 사고방식으로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을 대하면서 균형감 있게 적절히 이들 국가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우수근이었습니다.